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그야말로 반도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땡큐 엔비디아를 외친 시장에서 또 AI 반도체들의 큰 강한 또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상당히 우세하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느끼셨을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메인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특정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딱히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드실 텐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가 좀 어려울 때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상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반도체 쪽으로 오전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거예요. 오전에 이미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9% 시간에서 상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초가부터 좀 떠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떠서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기도 하고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정도로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던 테마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이제는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한 번 초전도체가 극성을 부렸고 그리고 또 시간 외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같이 또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겠죠. 다음 주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이슈이지만 인텔도 지금부터는 파운더리 쪽으로 조금 전력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팹리스 쪽보다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파운더리 기업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또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섹터에 내 종목이 있어서 우리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요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물린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좀 고민 해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영 고영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100원에 25%. 17,100원에 25%요.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뜨거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반도체 장비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걸 한 열흘 남짓 될 거예요. 열흘 정도? 네네네. 근데 어제 내가 21,500원 가서 안 팔아서 좀 더 보려고. 네네. 네. 더 볼 수 그렇게 있을 것 이렇게 같으신가요? 3,500원까지 내려가서 다시 샀다가 네. 샀으면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아이고. 사실상 좀 가장 어렵죠.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내려갈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2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22,000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종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죠? 못 팔았겠죠. 그리고 또 팔고 나면 못 사겠더라고요. 그죠? 팔고 나면은 네네. 또 막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그죠? 아니 팔고 나면 내려갈지 말지도 모르고 그쵸, 그쵸. 못 팔 것 같아서 그냥 네. 안 팔았더니는 잘하셨어요. 아유, 그냥 네네. 그냥 자꾸 팔았다 샀다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가보자 그랬어요. 네.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네. 오후에 좀 빠르게 올라왔죠, 네. 주가가. 네, 빠르게 올라와서 18,000원 초반대, 오늘 18,000원도 조금 약간 이탈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고 17,900원 찍었어요. 네. 그랬다가 거기에서 계속 지지바지라는 것처럼 보여주다 갑자기 장 끝나갈 때 다 돼가가지고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예, 거래량이 오르니까 많으니까 막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거 고영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려놨는데 이 정도 올렸으면 시간에서는 좀 많이 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시간에서 눌렸어요.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면 제 생각에는 고영 22,000원 전고점 넘어가는 거 한번 기대해봐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24,000원도 24,000원까지는 힘들어요. 24,000원까지는 네, 네. 힘들 것 같고 단기적으로 22,000원을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잘 보세요. 19,900원이 저항선이에요. 네, 그런데 19,900원. 이 자리는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당장 내일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19,900원을 넘어갔을 때 익절하는 가격을 18,380원까지 낮춰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좀 이해가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17,000원 초반에 매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19,900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앉으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본전에서 팔면 수익을 아예 못 내니까 18,380원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관점인 거예요. 19,900원을 넘어갔을 때. 이해가 되세요? 19,000원을 넘어갔을 때 18,300원은 팔아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가 2만 원을 넘어갔어요, 이번에. 네네. 그런데 이번엔 2만 원을 넘어갔는데 익절을 못했다. 예를 들면 아까 네. 시청자분 저한테 그러셨죠. 2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이때 팔고 다시 샀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아졌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2만 원까지만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2만 원에서 못 팔고 주가가 내려왔어. 그런데 1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수익도 못 내고 손실 가격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못 팔았어도 이 자리 이탈하면 내 본전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가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입결을 해야지. 그렇죠. 그 가격이 지금 주가가 상승할 때 2만 원을 넘어가고 나서 네. 주가가 눌렸을 때예요. 예, 예. 2만 원을 넘어갔는데 18,380원까지 눌리면 18,380원에서는 익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2만을 네. 어제 2만 1,500원 샀으니까 2만을 넘어갔네요. 아니죠. 지금부터. 왜? 엔비디아 지금부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잘 보세요. 예, 예. 어제 주가가 빠졌었던 건 외국인의 투매가 나왔죠.
네. 그런데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없이 빠져나왔는데 이때 네. 기관이 매도를 하는 걸 외국인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종가가 같이 팔았는데 가치가. 아니에요. 처음에 외국인이 먼저 팔았어요. 언제부터 팔았냐면 2만 원 깨질 때부터 외국인이 먼저 팔았거든요. 그때까지 네네, 기관이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19,500원, 19,000원 깨지니까 그때 기관이 같이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18,700원 단부터 받아냈어요, 아래로. 네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30만 주가 넘었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보시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외국인 별로 얼마로 많지는 끝났나요? 8만 주, 그죠? 그런데 네, 예. 플러스 6만 주로 끝났잖아요. 예, 이 예. 말은 어제 기관이 던진 12만 주를 외국인이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오늘 기관이 다시 산 이유는 뭔가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 집어 던지고 혹여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져내려올 테니까 그때 개인들이 손실하는 물량,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바닥에서 잡아도 된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어제 낙폭이 컸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낙폭이 다시 회복되고 기관이 들어왔으면 이제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느라 오늘 종가 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네네. 내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제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2만 원 넘어가면 고영과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역사를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올라간 건 필요 없고 지금부터 2만 원 넘어가면 저는 넘어가면. 2만 2천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넘어가지 못할 네네. 경우에 18,38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익절하지 않으면 주가가 16,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이고요. 그러면 한 2만 원대에서는 한 10%반 팔을까요? 괜찮아요. 2만 원, 네. 19,900원에서 물량을 절반을 덜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예, 걸어놔야지. 네, 걸어 놓으시는 거 좋고. 자, 그다음 두 번째. 19,900원 넘어서 2만 원을 넘어갔는데 거기서 더 간다면 22,000원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이때는 22,000원을 넘어갔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24,000원까지도 열어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빠져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익절하는 가격을 18,380원에서 이번에 올려서 19,900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손절선을 높여놓는 거죠. 네, 손절선을. 예. 17,900원에서 18,300원으로.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네네. 19,900원을 넘어갔을 때는 18,380원이 익절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22,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익절하는 가격도 19,900원으로 올려놔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익절하는 가격. 계속 올라가면 지켜보고 있다가 익절하면 되지만 올라가는 척했다가 빠져 내려오기 시작하면 추세가 바뀌어버리면 내 본전까지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어제처럼. 있지요. 예, 있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익절하는 가격을 높여놓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네. 아우, 겁나요, 겁나. 겁나세요? 자, 막 무서워서. 제가 만약에 고영을 17,100원에 들고 있다면 이것만 기억할 네. 거예요. 가격. 왜? 올라갈 네. 때 19,900원에서 10% 팔고요. 예. 그리고 22,000원 갔을 때 그때는 15%의 절반을 팔 거예요. 네네. 남은 물량 왜 7.5% 들고 있느냐? 24,000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네. 하지만 그 물량을 들고 있는 게 19,900원에서 먼저 팔았는데 18,380원으로 내려오면 15% 물량을 18,380원에 팔 거고 만약에 22,000원을 넘어갔는데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7.5%의 물량을 저는 19,900원에서 다 팔고 고영을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물량을 그러면은 22,000원이 좀 넘을 것 같으세요? 우리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또 안 팔아진다고. 아이고. 안 되죠. 그러다가 못 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9,900원 왔을 때 2만 원이 라운드 피겨잖아요. 강한 라운드 피겨니까 여기 가기 전에 19,900원에서 물량을 10%만 파세요. 25% 중에 10%만 파시고 남은 물량은 올라가면 그 위에다가 파셔도 되는데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놔야 주가가 내려가도 방어가 되니까 꼭 19,900원에서는 첫 번째 1차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영 자세한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기술요. 하나기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9,000원에 10%요. 59,000원에 10%. 일단은 이 시청자님도 수익권에는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1월 16일 날요. 1월 16일 날 아우 위험할 때 사셨네요. 예. 와,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저 2차 전지가 괜찮다 그러고 뭐로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말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 제가 그게 생각하는 연결돼요. 관점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가 괜찮다라는 얘기는 작년 얘기고요. 예. 지금도 2차 전지 쪽으로 바라봤을 때 리튬 관련 쪽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예.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차피 하이브리드 쪽으로 일본에서 도요타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BYD도 아직까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거를 보자면 7만 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7만 원 더는 안 올라가요? 7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제 예상으로는 한 3년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3년은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3년은 그렇죠. 너무 멀어요. 네, 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이면 저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요? 네, 잘 보세요. 하나기술은 예.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데 다른 2차 예. 전지 관련주 그러면 에코프로가 153만 9천 원을 넘어가야 하나기술도 예. 10만 원을 넘어갈 텐데 에코프로 당장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희박하죠. 모르지요. 그죠? 네. 매우 희박한 모른다고 하시면은 그것에 따른 근거를 만드셔야죠. 모른다면 예. 하나기술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7만 매매 원까지- 관점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네. 7만 원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더 드려요. 그러면 좋죠. 그때 가서 2차 전지 예. 쪽이나 아니면 BYD가 하고 있는 하나기술이 BYD랑 협력사잖아요. 그때 가서 좋은 네. BYD랑 합작한다고요? 네네. BYD 협력하면 협력사로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나기술이. 예. 그래서 그거 몰랐어요. 7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가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포스코 쪽이든지 아니면 리튬 쪽이든지 다른 관련주들 봤을 때 다른 관련주들의 주가에 힘이 없는데 하나기술이 가격을 버텨주고 있다거나 특이점이 생기면 이 친구는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이상으로 다시 판단을 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움직임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만 독보적으로 7만 원을 넘어서 주가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예, 되세요? 그럼 7만 원까지 선생님 말씀은 7만 원까지 간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7만 원 입장을 가면 해보... 네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기술까지 상담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좀 털어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접수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72,400원이고요. 네, 76,400원에 2,000. 72,400원에 25%. 25%요.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꽤나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높다 그죠? 네, 너무 높아요. 아이고.
산 끝자락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매수하셨을 때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네. 8월 정도에 이걸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참 2차 전지, 이게 이제 지금 포괄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유통업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환경 그쪽으로 해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물렸어요. 아이고. 네. 물리고 나서 공부 좀 많이 하시게 되죠? 예, 그러죠.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기 이제, 전에 예. 먼저 술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네. 설명드릴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관이 지금 정신줄 놓고 계속 사고 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1월 26일부터 하루 빼고 네. 매일같이 사고 있죠? 예.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죠? 네네,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왜 들어올까요? 일단은 사들여갖고 자기 기업적으로 저기 하게끔, 유리하게끔 하는 거죠. 포스코 쪽은요. 다른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이랑 같이 볼 수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포스코 아. 홀딩스, 포스코 DX,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쵸. 등등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근간을 보시자는 거예요. 근간이 뭔가요? 아. 포스코라는 이름 들어가면 철강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 철강 관련도 자기가. 최근에 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바닥이 잡혀진 것 같아요. 45,000원 정도가. 그래서 아, 바닥이 잡혀진 네. 상황에서 이 종목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의 모멘텀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건데 72,400원까지는 무리가 조금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만 6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65,000원, 67,000원 정도까지라는 관점이거든요. 65,000원에서 7,000원? 네. 그런데 그러면 네네.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정도 기간은 지금 보시면 네. 외인이나 네.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안 붙잖아요. 네네. 이게 호재예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안 네. 붙는데 야금야금 올라간다.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결국엔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코스피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번에 2,8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든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마찬가지로 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네. 언제 갑자기 거래 대금이 이때처럼 터지면서 주가가 높이 네. 솟아오를 것이냐. 그러면 네.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날 우린 뭐 하면 된다? 그날 많이 안 올라가도 내 평균 단가까지 못 와도 그날은 익절을 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요즘 조금 예.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적정성 분석도 이제 3월 중순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네네.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4월 중순 전에는 한번 주가가 아마 튀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본전까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입절하셔야 돼요. 있는 네, 72,400원까지 오면 400원까지 네, 예.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입절하셔야 되고 거기까지 아. 못 온다 하더라도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작년 네. 12월 27일 날 터졌던 거래 대금이 6,700억인데 이만큼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은 네. 종가에 많이 못 올라갔어도 익절한다예요. 네.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거래 대금이 5천억이 넘게 터진 날은 내 네. 본전까지 못 올라왔어도 익절한다라는 익절하자. 생각을 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하더라도.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네. 터진 날 손절하거나 익절하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때는 좋은 가격에서 못 사요. 근데 네. 왜 손절을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조금이라도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 4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입해가지고 지금 네.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6만 원대에서 익절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72,400원과 얼마로 바라봐야 될까요? 58,000원의 괴리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45,000원에서 잡아서 6만 원에 익절하는 방법을 쓴다면 그게 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절을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조정받는 것도 가슴 아프게 기다리지 말고 그때는 손절하거나 네. 익절해보자는 관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40%고요. 네, 비중 40%. 7,900원이요. 7,900원 매수하셨어요. 아,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귀가 잘못됐나 싶은데 비중은 괜찮은데 매수가가 7,400원이시라고요? 900원이요. 7,900원? 네. 잠시만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저는 뭐 이거를 당장 매도할 생각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올해 정도까지 한 5만 원까지는 보고 지금 가져가고 싶거든요. 5만 원까지요. 네. 5만 원까지 보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어떤 부분이 좋게 보이셨을까요? 5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뭐 올해 뭐 반도체가 많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네. 뭐 시간이 흐를수록 반도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찬물에 끼얹는 것 같은데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반도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반도체가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를 올렸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뉴스로 많이 접해가지고 네.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온디바이어스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네. 근데 처음에 제주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칩스앤미디어가 먼저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텔레칩스의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퀄리타스 반도체가 따라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주춤한가 싶었는데 심택이 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조금 반등시키려고 했는데 심택은 반등에 실패를 했고 삼성전자와의 계약건으로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랑 다 같이 엮어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있는 종목은 제주반도체랑 삼성전자 계약건을 가지고 있는 가온칩스 두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흠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신가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자이글의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올라왔었던 퍼센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기억이 안 아니요, 나시죠? 그거는, 네. 자, 그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약 400%가 올라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간 퍼센트를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네. 400포인트. 그죠? 400%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만에 하나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락 국면으로 치솟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이 22,200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 32,000원이 지지선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내려와서 22,200원. 그런데 22,200원은 조금 간지러우니까 22,000원으로 잡아볼게요. 22,000원을 네. 이탈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아랫단이에요. 17,000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7,000원에 진입을 했는데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분할 매도도 안 하고 뭉텅이로 가지고 있다가 22,200원? 아니야. 이거 지켜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탈돼서 17,000원까지 내려오면 내 수익금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괜찮으실까요? 반토막 나겠죠. 그렇죠. 많이 좀 짜증나겠죠.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 지금 이 자리여도 물량을 절반 정도를 익절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익절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반도체 관련주 이미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온디바이스는 지금 또 갤럭시 링과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익절하기는 아쉬운데 그러면 익절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들게끔 반도체주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첫 번째,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별로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0.6567%인데 이거는 뭐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네. 수급 한번 보죠.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이 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익절해보겠다라는 심상인 거죠. 그러면 저는 32,000원까지는 온다예요. 그러면 32,000원에서 물량을 절반을 덜어내놓고 남은 물량을 5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넘어가야 될까요? 38,550원이라는 네.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비중도 많고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주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네. 이번 주 보고 나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제가 이제 욕심인지 모르게 욕심이죠. 4만 원, 5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고점 정도까지 도달하면 매도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요. 38,550원 넘어가는 38,600원에 진입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로 진입을 하신다고요? 그럼요. 그 자리는 진입 안 하고 못 빼기는 자리예요. 고점을 뚫으면요. 그럼요. 어, 왜 그러냐면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죠. 그런데 주가가 네. 큰 폭으로 낙폭이 안 나온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네. 전고점을 넘어간다? 근데 그 자리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거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38,550원 한 틱 딱 넘어가는 38,600원이 되면 그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보유자의 입장으로 38,55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38,600원을 넘어가 있으면 천하대일 단타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들을 새로 들어온 수급 주체들이 받아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익절 자리가 아닌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38,550원까지 못 가는 것만 걱정하는 거지 넘어가고 나서에 대한 걱정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다음 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요일 자체가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됐을 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려는 힘이 보여지지 않거나 큰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32,000원 정도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 덜어내고 남은 물량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보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시나리오가 정말 괜찮은 시나리오라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솔직히. 아니 저도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매수를 저기 바닥 정도에서 네.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38,000 그 고점 정도 찍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천운입니다.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천운이에요. 정말 잘 되신 거예요. 운이 왜냐하면 굉장히 좋았죠. 예. 제주 반도체를 매수하셨을 때 제가 제주 반도체를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 종목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단기 과열에 들어갔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 단기 과열에 들어갔는데 갭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는데도 뭐야?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 줄어들어 있죠. 왜 줄어들어 있냐면 이때 단기 과열 기간이어서 그랬어요. 네. 11월 28일, 29일, 30일이 단기 과열 기간이었는데 계속 올렸다가 그러면 이 단기 과열의 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종목은 고삐가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하락하지도 않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12월 6일부터는 그냥 경주마가 돼버리고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칩스앤미디어가 12월 5일 날 무상증자로 신규 배정되는 960만 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칩스앤미디어와 부대주행이었던 텔레칩스는 못 올라갔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따라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는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익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나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관점이지만 생각하신 시나리오대로 한번 흘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R텍 지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30원에 30%요. 네, 이 종목 아직까지 좀 매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좀 지지부진하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종목 제가 생각하는 매도 관점이 딱 두 자리가 있는데 한번 네. 제가 보고 있는 매도 관점대로 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안타깝지만 첫 번째 예. 익절 자리는 4,800원입니다. 4,800원이요? 짧죠? 수익 구간이 7%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익절을 해야지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DR텍은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4,800원에서 익절을 절반을 안 해놓으면 4,500원을 이탈해서 내려올 때 손절을 못하게 돼요. 하지만 4,800원에서 익절한다는 가정으로 이 종목은 5,300원까지 볼 수 있거든요. 5,300원. 네. 그러면 매매하는 관점이 이렇게 됩니다. 4,800원까지 왔을 때 절반 매도를 했죠. 예.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5,300원의 남은 물량 익절인 겁니다. 예. 그런데 4,800원에서 1차 익절을 했는데 주가가 빠져 내려온다. 그러면 얼마에서 손절을 해야 내가 DR텍으로 손실은 안 볼까요? 대략적으로 250원 정도 빠지는 거겠죠? 예. 그러면 4,300원에서는 남은 물량을 손절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하면 4,300원을 이탈한다는 건 이 종목이 3,500원까지 다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3,500원, 600원 되면 그때 다시 진입해서 4,500원, 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대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올라가는 가격 4,800원, 5,300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R텍까지 진단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란톡방 참여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비밀번호는 4959-4959번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는지 먼저 만나볼 차례인데요. 타임 특가 종목 만나보기 앞서서 토르 기법으로 공략하셨던 종목들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포착된 종목이었었죠. 2월 13일 날 포착된 종목인데 반도체 후공정 중에 테스트 쪽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에이펙트는 오늘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3,855원에 진입해서 오늘 5,080원에 익절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률은 38% 정도가 나왔지만 31%에서 정리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에이펙트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관점상 뭡니까? 진입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 어디였나요? 여러 번 나와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반도체 종목들 다 올라갈 텐데 왜 익절을 해야만 합니까?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한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윗꼬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크게 받지 못했으며 거래 대금이 어떻습니까? 언제와 같나요?
바닥에 있을 때 나왔었던 거래량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무시할 수 없겠죠. 얼마나 큽니까? 어제랑 비교해 봤을 때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더 붙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나왔는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펙트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맞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허나 한 자리가 더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주가가 눌려 내려와 준다면 전고점을 도전하기 위한 진입 관점의 자리가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부터 같이 들어간다는 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이펙트를 다시 못 만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보실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려온다면 이 자리,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브리봇.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2월 2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돼서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14일 날. 로봇 관련주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와 더불어 삼성전자 인수설로 삼성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호명이 바뀝니다. 삼성 로보틱스로. 그렇기 때문에 AI와 로봇의 결합의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M&A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어지거나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왔던 내용도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날의 시초가를 종가에 이탈하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일 날 24,800원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95%가 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에이펙트와 정말 가장 다른 건 거래 대금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면 에브리봇은 언제가 익절 타이밍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붙을 때, 저점에 있을 때 붙는 거래 대금은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지만 고점에서 포착되는 거래 대금은 역동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이유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들이 위아래로 물량을 받쳐놓고 매도가 미리 장 시작하기 전에 세팅 끝내놓고 그 자리를 내가 먹는 것처럼 보여주면 누가 들어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물량을 위로 올리는 것처럼 보여주면 익절을 해야 될 텐데 못하면 그 물량이 내려왔을 때 뭘로 바뀝니까? 손절로 바뀌죠. 그러면 손절로 바뀌는 물량을 누가 또 흡수합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을 받아내서 위로 또 올릴 때 나는 이미 매도 세팅이 끝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을 먹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이들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줄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왔다라면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증가되는 게 맞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니까 2배, 곱하기 2배가 되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를 했었던 날짜는 이 날짜였어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자, 차트가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날짜의 차트가 맞는지, 음봉이 나올 때가 맞는지 보이시나요? 음봉이 나올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죠? 전일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글귀도 보시죠. 뭐라고 했나요? 신고가를 돌파한 날의 시초가를 종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캔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돌파가 나온다. 명확하죠? 이 관점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고점에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까? 매수 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날? 이날이겠죠, 이날. 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탈을 했지만 종가가 버텨줬죠. 그러면 이날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규 매수 단기 투자자들의 종가 베팅 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진입하셨습니까? 이런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잡았습니까? 바닥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종가 기준입니다. 13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93.55%예요. 최대 수익률이 95%? 이 정도는 수익 못 내고요. 왜? 우리가 최고점에서 못 파니까.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는 모두 파실 수 있었을 텐데 에브리볼 충분히 수익 리뷰를 했을 때부터로 봐도 만끽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한솔케미칼인데요. 반도체 쪽과 2차 전지로 엮여 있는데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반도체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직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한 가지 전해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맞는데 이름과는 안 맞죠? 케미칼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에도 마찬가지로 케미칼이 들어갑니다.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용에 사용이 되는데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산화수소를 원재료인 LNG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LNG의 가격이 왜 안정세에 접어들까요? 이제 슬슬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인더 쪽으로 봤을 때 바인더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증가 추세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라는 걸 바라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는 힘들겠지만 전기차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래도 올해는 반도체로 해먹고 내년에는 2차 전지로 한 번 또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한솔케미칼이라는 거예요. 현 주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반영된 주가로 올해 점차 개선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ENF 테크놀로지, JI테크, BCNC 등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신 종목 중에 BCNC가 좀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보죠. ENF 테크놀로지는 1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구간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가 2차가 되고 이곳이 1차구나. 그렇다면 바닥 구간으로 주가가 내려면 매수해봐야지. 지금이 그 자리네요. 그렇다면 이번 파동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 둘, 셋. 나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익절한다? 이 자리에서. 그죠? 이해가 되시죠? ENF 테크놀로지는 이 관점으로도 진입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JI테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넘어가긴 했습니다. 갭을 띄우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의 자리를 넘어가긴 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위험성이 조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BCNC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상승 추세에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BCNC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 한솔케미칼은 뭘로 떴습니까? 작년에 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메가토르 기법이 떴죠? 그 말은 진입하기가 너무 좋다. 그런데 종가가 178,400원이다. 오늘의 종가는 176,700원이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진입하실 수 있다는 점 또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가토르 종목 한솔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959번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최인선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저희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